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하이프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총 8가지 멘트 준비해 왔고요. MPB 5가지 경기에다가 KBO 3가지 경기 멘트 할 거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감사드립니다. 양식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어제 오후에 공개됐었던 전체 경기 분석표, 뭐 주목할 이성우님 경기들 추천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멘트 총 8가지 경기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요코하마 요미우리부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홈팀 요코하마가 요미우리와 1차전, 2차전을 잡아내면서 위닝 시즈를 확보했어요. 빠른 타이밍에 위닝을 잡아줬고 오늘까지 경기 잡아내면은 수입까지 욕심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선발이 후지남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두 번의 등판에서 7.2이닝 동안 피안타 8개, 볼넷 10개, 2.35의 WHP와 4.7의 ERA 기록하면서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51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질 수는 있는데 빠른 구속 강한 구위를 갖추고는 있지만 커맨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존에서 아예 크게 빠져버리는 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WHP가 높게 잡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접근할 수가 없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사실 뭐 지금 후시나미도 불안하긴 하지만 팀 내부적으로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최근 5경기 평균 득점도 2.2득점밖에 되지 않는 구간이고 최근 5게임에서만 실책이 몇 개? 7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후지남이 이런 볼질 하다가 또 이런 실책 한번 나오면은 대량 실점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후지나미를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미우리의 선발은 브라이언 마타 등판하죠. 이번 시즌 4번 등판해서 19.2 동안 1.34의 WHP와 2.79의 ERA. 153km짜리 패스볼에다가 투신, 커터, 커브, 체인지까지 던져주면서 뭐 구속도 되게 이성사님 추천 빠르고요. 감사합니다. 구위도 강한 편이고 근데 얘도 사실 좀 볼넷이 많아요. 19.2 동안 볼넷 13개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코하마가 최근에 야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되게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고 있다 후구님 추천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히려 마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타격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 마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심 넘어가서도 최근에 흐름이 요미가 좀 더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요코하마는 그 누구죠? 클로저. 레이놀즈가 지금 또 연투 중이거든요. 1, 2차전 전부 나왔죠. 그래서 뭐 선발 구간에서 마진 남겨주고 뒷심 싸움에 있어서도 요미가 조금 더 유동적인 투수 운영이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미 프랩 아니면 역배 7.5 기준 다득점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미 프렌 역배 7.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매치업은 한신 야쿠르트 들어가겠습니다. 한신 야쿠르트. 짐프스003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1차전, 2차전이 모두 다 투수전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투수전으로 진행이 됐었고 많은 득점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야쿠르트의 선발이 타카시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11번의 등판에서 60.1 동안 1.48의 WSP와 4.9의 ERA 기록하면서 안정감이 드는 선발은 아니라고 봐요. 페스볼 타이밍의 정타에 대한 비율이 정말 많은 편이고요. 뭐 장타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되는 편이고요. 한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이 점점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 구간에다가 이번 시즌 좌투수 헌팅이 진짜 좋거든요. 자완 상대로 팀 OPS가 몇이죠? 0.741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 그래서 저는 타카시의 현실적인 기대값 자체를 한 5이닝 정도, 한 3실점 내지 4실점 정도로 기대값을 설정해 볼게요. 잘 던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한신의 선발은 시모무라 등판하는데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뭐 로우존 공략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커터가 되게 효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야쿠르트도 워낙에 이제 밸류가 높은 무빙볼러한테 조금 약하기도 했었고 커터 대응 팀 OPS가 0.660 리그 전체 11위 수준. 그래서 이게 사실 1차전, 2차전과는 조금 다른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 한신이 조금 타격이 폭발할 수도 있는, 터져줄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신승 아니면 1.5마헨 내지는 5.5 오바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야쿠르트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나쁘지 않은 근거가 뭐냐면은 사실 이 실점에 대한 억제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2.2실점 가져가면서 이제 조금 비벼보는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타카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운영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히로시마 주니치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입니다. 쿠리바야시와 카네마루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죠. 뭐 쿠리바야시도 잘 던지고 카네마루도 잘 던지고요. 근데 이제 쿠리바야시가 직전 야쿠르트 전에서 4이닝 7자책으로 되게 소위 말해서 털리고 왔었고 일주일 동안 휴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었다라는 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뭐 충분한 휴식을 가져갔다 보니까 이번 시즌 워낙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니치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쿠리바야시에 대한 기대값은 뭐 6이닝, 7이닝 완벽도 한번 노려봐야겠죠. 반면에 이제 주니치의 선발은 카네마루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뭐 로우존 활용이라든지 땅볼 유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히로시마가 최근 타격감이 너무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뭐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고 6득점, 5득점, 1득점, 11득점, 4득점 득점력이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 사실 게임 초반에는 히로시마가 쿠리바야시 내보내면서 조금 안정감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할 거고 최근 주니치가 불펜도 되게 좀 말썽이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2이닝 동안에 18자책이죠. ERA 환산하면은 13.5가 찍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히로시마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가능한 뭐 홈발이 좀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로시마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카네마루가 탈탈탈 털리지는 않겠지만 뭐 쿠리바야시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실점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는 주니치의 불펜까지 감안한다면 히로시마 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화력전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외치어 보겠습니다. 라쿠텐 지바 롯데 볼게요. 라쿠텐 지바 롯데. 자, 최근에 두 팀이 좀 흐름이 많이 달라요.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번의 경기에서 소뱅 만나서 위닝을 챙겨줬었고, 이제 지바 롯데 상대로도 이미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정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정반대로 4패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바 롯데는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선발 구간인데, 선발 ERA가 4.21이 찍히면서 리그 전체 꼴찌고요. 가장 큰 강점은 사실 불펜인데, 불펜도 최근에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빠따 감각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있을 뿐더러, 이번 시즌 지바롯 때는 홈과 원정에서의 OPS 값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원정에서의 팀 OPS 값도 몇이죠? 0.603. 리그 전체 11위 수준. 그래서 사실 저는 지바롯데가 뭐 오늘 선발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강점이었던 불펜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타격감도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원정 리스크까지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최근에 마에다가 또 흐름이 괜찮거든요. 이번 시즌 마에다가 시즌 초반에는 이 직선 구종이 조금 아쉬웠어요. 브레이킹볼 활용한 우타 자운팅이 되게 좋았는데 직선 구종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좌타 자운팅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 값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오지마에 대한 기대값도 너무 낮은 편이고 원정 게임이기도 하고요. 라쿠텐이 요거는 오늘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바롯데가 연패를 끊어낼 만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찾아내지 못했고 뭐 수입전이기는 해요. 수입전이기는 하지만 라쿠텐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행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마에다 상대로 오지마가 뭐 접전으로 끌고 갈 힘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 뭐 불펜 구간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최근 불펜의 부진이라든지 지마롯데가 타선이 전혀 터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봐요. 음.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쿠텐 승 내지는 1.5 마행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매치업은 세이브 오릭스 볼게요. 세이브 오릭스. 자, 원정팀 오릭스가 최근에 몇 연패죠? 연패가 좀 길어집니다. 4연패죠? 특히나 이 오릭스는 최근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선발들도 대체적으로 부진하고 있고 불펜 구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펜도 또 다 같이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돼요. 최근 5경기 보시면 평균 실점이 7.4실점을 가져가거든요.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 MPB에서 거의 뭐 KBO급 7점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오릭스 입장에서는 에스피노자가 등판하다 보니까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맞거든요.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싱,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뭐 무빙볼에 대한 밸류라든지 무브먼트라든지 구위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세이브가 사실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피노자에 대한 기대값은 충분히 6이닝, 7이닝 던져주면서 한 2실점 이하는 끊어줄 수 있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세이브의 선발은 스기야마 등판합니다. 아직까지 이번 시즌 1군에서의 등판 기록은 없었고요. 지난 시즌 한 번의 경기 있었는데 4이닝 동안 3회 WHP와 13회 ERA 기록하면서 뭐 안 좋았죠. 14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지면서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이제 조금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뭐 볼 끝이라든지 구위가 없다 보니까 하드히팅에 대한 허용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 오릭스의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기는 하지만 빠따름은 나쁘지 않고 강하게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또 뛰어난 편이다 보니까 이건 사실 스기야마가 오릭스 만나서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오릭스 입장에서는 에스피노자가 버텨주는 동안에 스기야마 상대로 충분한 마진을 좀 적립해주면서 뭐 사실 양 팀 다 불펜이 그렇게 좋은 팀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경기 후반부까지 약간 득점에 대한 지원을 주고받는 느낌의 경기. 하지만 오릭스가 조금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발 구간 확실한 마진을 적립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오릭스 승 6.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매치업 들어갈게요. 한화 기아 경기 보겠습니다. 한화 기아. 자, 홈팀 하나가 최근 좀 연패가 길어지죠? 5연패입니다. 특히나 이제 실점률이 많이 증가했어요. 최근 5경기 보시면 평균 실점이 7.6실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9위고요. 오늘 선발로 나온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 스탯이 나쁘진 않아요. 19번 경기 나와서 103.2이닝 동안 1.23의 WHP와 3.91의 ERA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최근 4경기 보시면 16이닝 동안 19자체 가져가면서 10.69의 ERA, 뭐 이닝 이팅도 안정감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스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컨택 능력이라든지 펀치력이 또 있는 팀이라서 사실 완벽한 커맨드가 안 되는 류현진 입장에서는 좀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기아의 선발 황동화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근에 좀 안 좋아요. 하이패스볼 타이밍에 좀 정타에 대한 또 장타에 대한 허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도 워낙에 페스볼 타이밍에는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양 팀 다 사실 선발 네임밸류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실점을 내어줄 수 있는 게임 초반부터 많은 득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임으로 보고 있고요. 9.5 대비했을 때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득점 가능성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삼성 SSG 볼게요. 삼성 SSG.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이 최근에 빠따가 되게 좋습니다. 빠따 감각이 사실 살벌한데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을 10득점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9득점, 8득점, 11득점, 4득점, 18득점. 득점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오늘 매치업 상대 최민준이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피칭 스터프가 나쁜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고점 상황에서의 삼성을 억제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구장도 사실 라이온즈 파크에서 가져가거든요. 되게 타자 친화 구장에다가 최민준이 원정을 떠나서 과연 고점의 삼성 빠따를 억제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삼성의 선발 최원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안정감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145km짜리 패스볼에다가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커맨드는 나쁘지 않아요. 스터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볼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좌타자 헌팅 갈 때, 좌타자 헌팅에 들어갈 때, 뭐, 커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인지업이 존에서 크게 빠지든지 아니면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좀 많다 보니까 좌타자 헌팅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SSG 입장에서는 뭐 박성환이라든지 최지훈, 정중재, 뭐 김재환까지 좌타석에서 활약할 수 있는 빠따들이 타자들이 많다 보니까 최원태도 사실 기대값을 높게 잡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베이스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는 게임으로 보고 있고요. 뭐 라이온즈 파크 특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삼성의 빠따 감각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화력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SSG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게임보다는 약간 반격을 좀 할 수 있는 같이 화력으로 비벼볼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SSG 프렌 내지는 11.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제이제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매치업 볼게요. 롯데 키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키움. 자, 어제 양 팀의 2차전 경기 되게 양 팀 다 사실 경기력이 되게 아쉬웠어요. 게임 클로징이 좀 아쉬웠던 양 팀이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준용이가 1.1이닝 동안 2실점 내어주면서 역전을 당했었고요. 키움 입장에서는 원종현이가 0.2이닝 동안 2실점을 내어주면서 다시 역전을 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5대4로 가져갔죠. 자, 여기서 오늘 키움의 선발은 박준현이가 등판을 해요. 155kg짜리 패스볼에다가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좀 볼질이 너무 심하거든요. 이번 시즌 64.2이닝 동안 볼넷이 53개, WSP가 1.73, 방어율이 5.01. 사실 롯데라는 팀 자체가 성구안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최근에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9.4득점을 가져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박준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스스로 무너지는 피칭을 가져갈 가능성도 되게 높고 2이닝 2터로서의 기대값은 조금 낮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크게 부진하고 있는 불펜 구간도 사실 키움의 좀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키움이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4.1 동안 불펜 실점이 26자책을 가져가거든요. 너무 흐름이 안 좋죠. 반면에 이제 롯데 선발은 나균환이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이번 시즌 패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도 많이 올라왔고 스플릿도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이 또 잘 되고 있고요. 직전에 이제 하나 만났을 때도 5.2이닝 1자책 내주면서 잘 던졌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키움이란 팀 자체도 밸류가 높은 무빙볼이라든지 아니면 좀 떨공에 약점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원정에서 빠따 감각이 많이 죽어버리는 팀이기도 하다 보니까 롯데의 화력을 키움이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롯데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행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경기 멘트 다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하이프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점심 멘트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이따가 MLB 때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먼저 좀 마무리 할게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마무리 할게요.